처음 달려보죠. 순식간에 화르릅니다. 자, 주유소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주유하고 있는데 순간 불이 확! 집채만한 불이 직원과 주유기를 덮칩니다. 아이고야, 이거 그래, 아이고, 이젠 거의 주유기를 집어삼킬 정도로 저렇게 불이 붙고 있는데요. 자, 불길을 덮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하얀 연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만다행히 순식간에 불은 저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무슨 담배를 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저희 제보인데요. 강원도 삼척시 한 주유소에서 있었고 이제 이 기름을 휘발통에 주유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와, 그런데 너무 훌륭해요. 주유소 직원들이 2분 만에 자체 진화를 했고요. 소방대원들도 바로 도착해서 7분 만에 완전히 진화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USB 차량과 주유기 한 대가 불에 탔어요. 왜 이런 불이 났냐면 유증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약간 그런 작은 이제 이 기체방울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정전기를 만나면 이게 점화원이 돼서 불이 날 수가 있대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SUV죠. USB 말고. 네. SUV. 자,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바다가 아파해요. 자, 사방가족께서 낚시하시던 중에 어이없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엄마? 야, 앞에 그물 치는데? 야, 집에 가야 한다. 야, 요 앞에서는 그물 치는데? 야, 여기다 그냥 그물 던지고 가버리네? 아. 폐그물 버린 거네. 폐그물 버렸네. 부표가 없는 거야. 세상에 폐그물을 바다에 냅다 버리다가 마침 낚시 유튜버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아니,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양반들이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군의 홍원항이라고 있는데요. 홍원항 방파제에서 그 제보자이신 유튜브가 낚시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알다시피 작은 어선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싹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물을 왜 버렸냐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 항구 주변이라든지 방파제 주변에서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은 그물을 내리면은 부표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부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튜버가 보기에는 저 어선에서 낚시를 방해하려고 폐 그물을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아마 방파자에서 그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하는 거를 그 업 종사자들이 볼 때 좀 못마땅하거든요. 왜 우리가 어선이 고기 잡는데 니네가 잡아가냐 이것이 못마땅하니까는 가끔 저렇게 폐 그물을 버리긴 합니다. 그 때문에 폐 그물을 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선 사고도 나고 문제가 많은데 저걸 버리게 되면 낚시가 왜 안 되냐면 그물이 가라앉으면 낚시반이 들어가면 거의 걸리잖아요.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폐 그물을 버리게 되면은 뭐 환경관리보호법으로 아마 해양 환경관리법으로 이제 처벌받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저런 폐 그물을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배 갑판입니다. 두 남성이 난간 앞에서 흡연 장렬 중. 자, 그런데 말이죠. 담뱃재를 터는 건지 손을 난간 밖으로 저렇게 삐직 얼굴로 손을 갖다 대더니 뭔가 휙한 것 같죠? 난간 바깥으로. 자, 뭐 날아갔어. 자, 옆에 있던 남성도 바깥으로 내미는데 손을. 그렇습니다. 바다에다가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있던 겁니다. 저런 짓을 하니까 생선 뱃속에서 쓰레기가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엔 지난해 12월입니다. 인천 중구의 구읍배터에서 월미도를 경유하는 배에서 목격이 된 장면인데요. 이후에 저 두 사람이 구청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구청 직원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보자가 어쨌든 저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해양폐기물관리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으로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일단 인정이 돼서요. 저 두 사람이 각각 과태료 5만 원씩을 물게 됐는데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입으로 삼켰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선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 진행하고요.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하겠다는 답변을 받긴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보자가 배를 다시 이용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선원이
그때 구청 직원이 바다에다가 담배꽁초 버렸다가 신고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 뒤로 배에서 흡연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조만간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도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차장에서 벌러덩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벌어진 아찔한 순간 만나보시죠. 자, 바닥에 물기가 흥건한 주차장. 자, 운전자가 가려웠는데 그때 아우 세상에. 아이고야. 아이고 슬리퍼도 물 지금 뭐 날아가고 막 뇌진탕일까요? 넘어진 상태로 팔만 움직이고 아이고 지금 일어나셨네. 아유 좀 좋아.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다가와서 상태를 막 살피고 있는데 아이고 뒷자리로 저렇게 자리를 옮기게 합니다. 자, 저대로 15분이나 누워 계셨다던데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물이 좀 많이 와서 비가 내려서 아우. 물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러다가 옷에 또 기름도 좀 묻어 있는 거 봤을 때는 맞아요. 이 상당히 좀 큰 사고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소에 뭔가 배상금을 달라, 보험 접수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관리소 입장에서는 보험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아가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 실랑이가 붙은 상황이긴 한데 뭐 엄밀히 말하면 많이 다쳤다고 하면 이제 문제인데 뭐 크게도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뭐 타박상이나 이 정도로 좀 보이는데 이 보험 접수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 민사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슬리퍼 착용을 했거든요. 또 본인의 어떤 가실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물기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과실치상 뭐 이런 건 좀 성립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슬금슬금 다가와 덥석입니다. 자, 택배 기사로 일하고 계신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열불 터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어슬렁 저렇게 곧장 건물 앞으로 가는데요. 자, 바닥을 살피더니 앞에 서서 주변을 그냥 휙휙 막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더니 발을 쭉 뻗어서 슬금슬금 개걸음으로 다가가더니 뭐 하려고 허리 굽혔다가 택배 들고 으라차차차 총총총총총 가다가 다시 뒤를 살짝 보더니 안 보지? 내 거야 이거. 자, 하면서 사라집니다. 자, 자기 택배 가져가는 거라면 왜 저렇게 눈치를 보겠습니까? 도둑놈입니다. 네, 지난 4일이고요. 경기 수원 장안구의 한 가게에서 벌어진 택배 절도 사건입니다. 그 제보자는 택배 기사입니다. 고객이 택배가 없다고 연락을 해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저 물건이 9만 원짜리 여성 의류였는데 이 제보자는 배달 건당 1,000원도 안 되는데 지금 물건값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했잖아요. 경찰이 주변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보자가 직접 인근을 확인해 보니까 CCTV 2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보를 해서 그 영상을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요. 잡히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경찰이 그 택배 잃어버린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는 이거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택배 업체 통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들은 이 제보자는 경찰이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답답해하고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들어보죠. 네, 그 불임인 남편이랑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요. 시어머니가 제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 몇 년 전에 병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정자가 2개밖에 없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임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은 건데 그래서 사연자가 뭐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를 정성껏 손질하고 갈아서 매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는 거죠. 출산이 지금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어머니가 주변에서 그러는데 그애 내 손주 아닐 수도 있다더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라 했는데요. 끝까지 난 원래 단 1%의 의심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걱정을 가장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연자는 정말 맹세코 당당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낳고 친자 검사하겠다. 대신 앞으로 손주 보실 생각 하시지 마셔라. 엄포를 놨습니다.
이 남들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사연자에게 따지셨던 거라서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거 과민 반응하는 거냐는 고민입니다. 자,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예, 아가, 아들 부실하게 낳은 내가 큰 소리는 못 치겠다마는 솔직히 너 신랑 씨 없는 수박이긴 하잖니.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토 할애비를 먹였어도 없던 씨가 생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아가, 너도 불쾌해하지만 말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 있잖니. 합리적 의심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그게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제가 임신하려고 은배 씨랑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을. 토마토를 하도 먹여가지고 은배 씨가 이제 빨간 것만 보면 토가 쏠린대요. 세상에,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지금을 불륜을 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며느리가 임신했으면은 잘 나라고 그러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의심 가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며느리로서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말하는 마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시어머니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저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시어머니께서 너무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정말 아무리 어른이셔도 며느리한테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사안이에요. 지금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 네가 외도로 낳은 아이다라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거죠. 그 도대체 몇 달만 기다리면 아이가 있고 그 아이 생김새만 봐도 알 수 있을 걸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며느리여도 지금 이 얘기 사과 못 들으면 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박 변호사님. 그래서 이 사연자님은 지금 이 진짜 시어머니하고 아이랑 연을 끊을까 이것도 지금 고민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정자가 몇 억 마리,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적긴 해. 2마리니까 적긴 한데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 2마리를 통해서 임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0마리다 아예 안 된다라고 했다. 뭐 그래도 저런 말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임신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의심을 안에 갖고 있는 걸 밖으로 내보였어요.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안에서 불만 갖지 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 나한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야, 아무튼 참 충격적인 사연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햄버거자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하셨고요. HYM님 시어머니 왜 남의 말만 믿으실까요? 낳았는데 친자 맞으면 어쩌시려고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멍멍님은요. 솔직히 다들 착한 척하지만 자기가 시어머니 입장이면 의심될 수 있죠. 마음속으로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터놓고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